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한 10분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이 시간을 더 쓰신 것 같아요 저보다. 그죠? 얘기 너무 길어. 그렇죠? 사실 제가 네네네. 사실 제가 여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딱 여기 앞에 서면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저 심심해서 왔습니다. 심심해서. 심심해서 왔어요. 네. 사실 제가 이 기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었고 사실 이 일정은 예정된 게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는데 제가 후반부에 제가 왜 오게 됐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시간이 많이 없는데 분명히 어제는 또 자기 교회니까 막 편하게 하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네, 편하게 해보고 네, 식사하실 분들은 식사하시고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가 편해요. 네, 편해요. 편해서 그냥 사실 제가 다른 교회였으면 이렇게 안 왔을 거예요. 부담돼서. 그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또 잘 나눠야 된다는 그런 부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분에게라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잘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 기억 이런 거 말고 진짜 잘 나누고 싶어. 하나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제 소개는 그냥 뺄게요. 그 난민 아이를 보셨죠? 제가 사실 2년 전에 갔어요. 2년 전에 갔는데, 네, 2년 전에 갔는데 사실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가요 난민이 굉장히 많아요. UN 2025년 기록에 보면 18만이래요. 18만인데 이거는 사실 기록이지만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15만 이상이 로힝야 아이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시리아, 뭐 다양한 그리고 뭐 소말리아도 있어. 예멘, 뭐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이 이 나라에 있어. 근데 사실 유엔에서는 거기 유엔 기구가 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그 난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협약을 난민 협약도 가입하지 않았고요. 의정서에도 가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결국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니까 난민과 불법 체류자가 그 구분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캄스라는 단체가 저는 사실 2년 전에 알았거든요.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께서 그 단체를 섬기고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떤 단체냐면 이 아이들한테 평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줘요. 미술 대회, 뭐 영어 말하기 대회, 축구 대회, 다양한 경험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요. 그 아이들이 그 시간을 참여하면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하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하고 싶은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 2년 전에 이거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코로나 때 한국 들어왔거든요. 한국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파송교회 없이 이제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뭐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방송 뭐 하지만 결국 그냥 파트일이에요. 네, 다양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택배도 싸고요. 그 다음에 한국 왔을 때는 애들이랑 쿠팡 플레이 쿠팡 플레이란다. 그 배달 이치 말고 뭐 이치도 했다. 우리 아는 집사님네 같이 애들이랑 같이 그것도 교육상 이런 걸 경험해보면 좋겠다. 다양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 뭐 다양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나누겠지만 제가 무엇에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GMP라는 선교단체에서 멤버 케어 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멤버 케어 부서는 선교사님들의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들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 다양하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사진으로만 설명하겠어요. 예. 부모님들 신방도 다니고요.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을 방문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대신 방문해서 그분들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일들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K들, 선교사님 자녀들한테 이제 대학에 진학에 필요한 그런 증명사진이나 프로필 같은 거 찍어주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아파서 한국 오셨을 때 이거 뭐죠? 네네네. 이런 거 제가 안 써봐서. 그래서 오시면 대신 병원도 같이 모시고 가고, 한 번은 이제
눈이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앞을 못 보셨어요. 시술하고 나서 같이 방문해서 병원 치료 도와드리고, 또 선교사님들 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MK 자녀들 중에 이사하는데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을 그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제가 넘기면 되죠?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사진 찍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고요. 제가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사진으로 하는 저에게 그 가장 주신 달란트와 은사 중에 제가 지금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 촬영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라는 언어를 가지고 제가 기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한국이나 뭐 기타 한국 국내에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여기 누가외 의료 사역하는 그런 단체들이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진으로 현장을 기록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년 전에 우리 그때 캄스 갔었을 때 밑에 있는 사진 있죠? 저 사진 보세요. 2년 전에 그 아이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없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없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잘된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말레이시아는 중간을 거쳐가는 지역이기도 하대요. 난민 지위를 받으면 뭐 호주나 뭐 기타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특별한 기회인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아이들은 궁금했어요. 저 아이들 중에 안 보이는 애들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뭐 그렇게 다양한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아이들 중에요, 여러분, 저 사진이 2년 전에 찍은 거잖아요. 10년 후, 20년 후에 저 아이들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번에 2년 후에 갔잖아요. 엄청 기대가 됐어요. 저 아이들 중에 특별한 아이들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한테 특별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특별한 리더를 세우시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번에 확신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사역하실 때 그런 기록도 하는 것도 있지만 4년 전에는 이제 용인시청이랑 같이 협약 조인돼가지고 용인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 프로필 사진, 면접 사진을 찍어주는 일들을 만 3년 이상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나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뭘 하고 싶지? 이 질문이 저에게 진심이었어요. 보니까 오랫동안 제 옆에 있었던 거는 카메라였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도전해보자. 그래서 제가 방송 일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겸이가 엄청 좋아하는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 프로필, 스틸, 포스터 촬영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대학체전 이 프로그램, 또 피지컬 아시아 이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촬영하고 했고요. 그리고 슈팅스타라는 프로, 이거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게 제 인생 처음으로 포스터와 프로필과 스틸까지 전 경기를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해본 경기였어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저거 찍을 때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저 슈팅스타 1 할 때요, 비가 그렇게 경기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비를 맞으면서 그 넓은 축구장 경기장을 혼자 촬영하는데, 여러분 풋살 경기장도 혼자 찍기 어려운 거 아세요? 근데 저 축구장은요 혼자 제가 못 찍히더라고요. 너무 슬펐던 건, 내가 이게 축구장이 반 나눠 있잖아요. 이쪽 골대에 있으면 골이 저쪽에 터져. 내가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터져. 비를 쫄딱 맞았거든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보고 싶지가 않아. 그만두고 싶었어요. 못하겠다. 나한테 맡겨준 사람들 민폐가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저였으면 다른 작가한테 맡기라고 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질문에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나 뭐 좋아하지? 뭘 잘하지? 뭐 하고 싶지? 제가 하기 시작한 게, 저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내 인생의 실수와 실패의 창고를 만들어보자. 거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 전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래서 나 어떻게 할까? 다음에를 잘 찍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렌즈부터 제가 계속 매주 촬영 때마다, 매 경기 때마다 이제 렌즈를 렌탈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3, 4주 지나고 나니까 PD님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는지도 몰랐어요. 사진이 너무 좋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도. 저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뿌듯했어요. 왜냐면 제가 성장하는 걸 느꼈거든요. 매주마다 떨려요. 매주마다 떨려요. 사진은 결과물이잖아요. 못 찍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불편함과 부담과 겁나요. 그런데 그 도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촬영했던 프로그램 미스트롯 2. 네, 탄자니아 처음 철수하고 났을 때 그때 저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본부 사역하면서 방송 일을 안 하고요. 그냥 난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의미 있어. 그래서 저런 것들 다 안 했어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저런 것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별로 없었고 그냥 선교일, 그리고 돕고 이런 거에 대해만 제가 몰입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 다양하게. 자, 네. 그래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촬영하고 뭐 프로필도 찍고 포스터도 찍고 연예인도 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해 보지만 엄청 고생이에요. 밤도 새고요. 다른 일용직들은 시간이 지나면 오버페이도 하잖아요. 방송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나 이거 밤을 새면서도 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는 내 모습 보면서 아, 나 진심이구나 느꼈어요. 진심이구나. 그 새벽에도 계속 카메라를 들고 있구나. 진짜 진심이네. 알게 됐어요. 네, 장수사진 프로젝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저는 저 이름을 민들레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어요. 민들레 어원이 뭐냐면 그 꽃말은 그거래요. 사랑과 행복.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이 꽃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민들레 어원은 문들레라 그래요. 문들레 뜻이 뭐냐면 이 민들레 꽃은요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사람이 있는 어디 곳이든 꽃씨가 날리면 그 자리에서 꽃이 핀다. 그래서 문둘레에서 항상 꽃이 핀다고 해서 사람 가까이. 그래서 그 어원이 문둘레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꽃. 저도 사람이 좋고 그냥 사람 냄새가 좋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 냄새 나는 선교사. 허락하시면.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일생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일들을 저는 하고 싶어서 제가 영정사진을 이제 해야겠다 했는데 가장 큰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 선교사님 중에 제가 몇 년 전에 동서남 권역 모임을 갔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 앞에 그 질문을 했거든요. 형사님 뭐 좋아하세요? 뭐 잘하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가서 동서남 권역 모임을 촬영하고 마지막 날 밥 먹고 이제 공항 가려고 할 때 두 분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기 영정사진 찍어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제 나이 또래. 한 분은 남자분, 한 분은 여자분. 남자분은요, 그분은 방콕에 사시면서 태국 남부에 이제 의료 사역을 다니세요. 침사역. YM 선교사님의 두 분이 같이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태국 남부는 지금도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강경 무슬림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거기 살았었는데 거기 때 이제 공항 폭탄 테러가 나고 막 실제로 이제 사람 목 베어서 쓰레기 버리고 그런 사건이 제가 있을 때 있었어요. 청년 때. 지금도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분이 운전을 하는 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1분 차이로 지나가는 차가에서 폭탄이 터져버린 거야. 1분 차이로. 그 사건을 경험하시고 나서 그분이 다니시는 지역이 다 그런 지역이니까 준비해야겠다. 영정사진이라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태국 현지에 가서 사진관에서 자기 영정사진을 찍었어. 그런데 그 사진이 너무 자기 같지 않은 거야. 저한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 남자분 한 분. 또 한 분 여자분이었어. 그분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혼자 남아서 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낫는 거야. 그분의 사연은 나중에 나올 거니까.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하다가 하도 안 나으니까 이제 죽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죽고 나면 사람들이 핸드폰에 있는 내 사진 아무거나 오려서 영정사진을 찍을 생각하니까는 마음이 슬프더래. 네. 그러면 자기 한 장이라도 자기 영정사진 남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요. 네. 네, 그렇습니다. 10분이라는 말 때문에 숨 한번 쉬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분이 근데 뭐 설마 지금 같은 시대에 그냥 핸드폰에 있는 거 오려가지고 영정사진 쓰겠어 그랬어요. 저랑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으신 분이 베트남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사건 이후에 저한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카톡으로 저 두 사진을 보낸 거야. 저분들 누구냐면 한 분은 자기 아버지, 한 분은 자기 누님. 영정 사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셨어. 제가 가겠다고 그러면 울산에 계셨거든요. 그럼 제가 가서 찍어드리겠다고. 그런데 이미 그분들은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둔 상태. 너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부탁하신 거야. 저 사진 보세요, 여러분. 저거 진짜 옛날 가족 사진 아닐까요? 밑에 지금 저렇게 가족 사진 찍는 데 없잖아요. 예, 진짜 옛날 사진을 잘라서 진짜 핸드폰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야. 전 아버지 옛날에 찍은 사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요. 저 사진을 보정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누님의 장례식 때 제가 갔어요. 네. 저 사진을 정말 본인이 영정 사진을 쓴 거예요. 보이시죠? 저 누님. 근데 제가 그 장례식장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한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이거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선교사님들 영정사진 찍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프로필 말고 정말 장수사진, 영정사진,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이 말했던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을 이 영정사진을 내가 찍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기고 싶을까. 근데 사실 저는 제 사진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 모습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최 목사님 때문에 많이 생겼어요. 최 목사님이 제 사진을 많이 찍어줬어. 그리고 이번에 GMP 총회 때 최 목사님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모습을 찍어주고 싶었대요. 네.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멋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멋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예뻐. 내가 예뻐. 저한테 되게 컴플렉스가 많거든요. 못난 구석도 되게 많아. 근데 예쁘더라고. 내 모습이. 근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 예쁘다고. 내가 봤을 때는 키도 작고 얼굴도 까맣고 막 그런데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분들을 찍어드리러 갔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2번 취소해봤어요. 그때가 말레이시아 그때 갔을 때요. 캄스. 몰랐거든요. 교회에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장사진을 찍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왔으면 하지 않았어. 그래서 5분 정도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사실 얘기가 온 거예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2번 취소해봤습니다. 한 번이 그때 다 말레이시아 있어요. 방송일 도전하고 싶어서. 그 2번째가 그 선교사님 남자분 장수사진, 영정사진 찍어주려고. 비행기를 2번 취소했어요. 사실 돈을 보고 한 일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였거든요. 비행기 2번 취소하니까 페널티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한 분의 영정사진 저렇게 찍으세요. 숙소 방을 잡아가지고 남자분.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갔습니다. 2년 전에 여기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풍토병이 걸렸는데 치kungunya라는 아주 몹쓸병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뭐 생명이 위험하진 않지만 모든 관절과 마디를 다 아프게 해서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걷지 못하고 누워 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는데 그 누워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누워만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더라고. 이 병에 죽진 않지만 내가 지금 이대로 여기서 선교지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순교의 마음으로 온 게 맞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내 장례식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진이 걸릴까 문득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그때 나는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많이 찍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급하게 단체 사진 중에 나를 오려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딱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럼 참 젊은 나이에 간 것도 슬픈데 사진도 그렇고 여러모로 슬프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 내가 좀 나아지면 가장 선교지에서 내 젊은 날을 보냈던 이곳에서 가장 예쁜 환한 얼굴로 사진 한 장 찍고 싶다, 이런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 경만쌤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자기도 본인도 그런 비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럼 언제 한번 이곳에 와달라고 와서 영정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근데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그게 오늘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영정사진을 제가 최근에 구제 그 시장에서 제일 아주 싼 가격에 너무 마음에 드는 고른 옷을 딱 입고 사진을 찍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불과 2년 전에 내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사진 찍을 수 있을까 했던 날도 있었는데 이렇게 가족들하고 또 우리 특별히 성도들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찍어드리고 왔어요. 다들 보실 때 이제 보면은 돌아가실 때 이건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현지분들 영상사진 같이 찍어드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해맑게 밝게 웃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그게 나중에 정말 마지막 영정 사진이 된다면 이분들한테 참 의미 있는 좋은 선물을 했네. 이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찍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름 또 이렇게 사진 찍는다 하니까 이제 그래도 좀 챙겨서 입고 그쵸. 오신 거거든요. 챙겨서 입고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래도 계속 이제 웃게끔 만들고, 그게 진짜 아까 체육관은 기쁜 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돼서 마지막을 그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을 딱 한 장으로 남긴 거잖아요. 정말 의미가 있구나. 참 잘했네. 사진 찍는 걸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갔어요. 근데 가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렇게 기록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기록을 잘 못했어요. 다른 분들의 기록을 남겨드렸지 저는 한 번도 제 걸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도전한 거예요. 예. 교회에 오니까 이 교회는 계속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볼 때마다 너무 좋아. 예. 남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잠깐 집사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제 모습 예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서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꽤 많은 분들 찍었더라고요. 예, 저거 넘어요. 근데 정말 예쁘지 않으세요? 사실 한 분 한 분 다 보면 되게 예뻐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모습을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하고 못났다고 생각해.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또 예쁘다 이렇게 해주면 그때부터 자기 모습을 찬찬히 봐. 진짜 예쁘거든. 근데 전 저 모습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봤으면 좋겠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쁜지. 이가 빠져도 예뻐. 사실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진심으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마음을 쏟고 막 제가 가면요 캐리를 3개씩 갖고 가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가서 2년 전이겠다. 저걸 딱 하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나 100세까지 사진 찍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 체력이 돼야 돼. 제 인생 태어나 처음으로 피트니스를 끊었습니다. 1년. 전 한 번도 저한테 그런 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끝났어요. 물론 365일 다 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2번째, 재정을 준비해야겠다. 비행값도 들고 체리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파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을 모아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파트 일 하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번째 갔던 거예요. 섬겨주신 분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제 그만해야겠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 마음, 그걸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모습이에요. 저같이 다 최 목사님 찍어줄 거네. 네. 제가요 2년 전에 저러고 다녔어요. 막 뛰어다니고 사진 찍는다고 막 바닥에 막 굴러서 찍고 막 그물에 뒤에 찍고 막 땀을 이번에 너무 더웠어. 어떤 정도냐면요, 이 샤워기를 틀는 것처럼 온몸에 막 얼굴에 막 땀이 막 흐르는데요,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제가 저러고 찍는 거예요. 저렇게 더워도. 근데 저 총회 때 가운데 있는 총회 때 찍은 건데, 사실 그날 제가 선발대로 간 하루를 제외하고는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하루도 없었어요.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신나니 나보고. 왜 이렇게 날아다니니.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힘들었거든. 근데 어때요? 되게 진심 있죠. 열정 있죠. 저 모습이 전 되게 예쁜 거예요. 막 내 눈이 삐뚤어지고 코가 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저게 뭐 마음이 보이는 거야. 예쁘더라고. 네. 저거 좀 틀렸다. 진심.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예뻤던 이유는 그 마음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래요. 사실 제가 난 무엇에 진심인가, 이거에 대한 진심이 알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 목사님이 나한테 그 교회에서 잠깐 영상 사진 찍기 전에 5분 정도 나눌 기회가 있어요. 이런 얘기 나눴어요. 지금은 좀 길게 나눈 건데, 끝나고 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 진심이네. 이 자식 진심이네. 새끼라 그랬던 것 같아. 내가 헷갈렸어. 새끼라고 그랬을까? 자식이라고 그랬을까? 근데 내 목사님이 새끼라고 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자식이었나 보다 했는데 새끼가 맞네요. 저한테 이 새끼 진심이네 그래.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내가 내 모습 볼 때 못나고 찌질하고 쫄보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진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지 못하죠. 하고 싶지만.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의 진심을 모르실까요? 최 목사님 되게 둔한 사람이거든요. 센스도 없어. 눈치도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느낄 정도면, 그쵸? 목사님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인 눈치도 없고 그런 사람조차 느낄 정도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진심을 아시죠? 하면 된다. 근데 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명확한 건, 이거 저도 약간 오토가 났네요. 제가 사실 여기서는 잘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저 얘기를 제가 여기 오기 전날 이제 큰애가 이제 손에다가 썼더라고. 안 하면 안 된다. 교회 선생님이 얘기해줬대. 저희 큰애가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교 그만두고 검정을 쉬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도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뭐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멋있어. 용기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도 멋있어요. 저 사실 저한테 멋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들 그러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저한테 해줘요. 왠지 아세요? 제가 사랑받은 게 좋다고 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있을 때 느꼈거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난데 내가 나한테 너무 그동안 무례했다는 게 느껴졌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 뭐에 진심인지 알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나 뭐 좋아하지? 뭘 잘하지? 뭘 하고 싶지? 이 질문이 시작이 돼서 제가 도전을 하면서 지금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스토리와 그런 것이 있어서 저를 그 진심으로 움직이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질문, 아까 목사님 나누실 때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공허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좋은 상태라는 거. 제 2년 전, 3년 전 탄자니아 철수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진심이었죠. 나 뭐 좋아하지, 뭘 잘하지, 뭘 하고 싶지?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동서남 권역 모임 때 그 질문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 오셨어 나한테. 이번에 조나남 선교사님이라고 GMP 선교사님이신데 캄스에서 같이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그때 동서남 권역 끝나고 2년 전에 이제 캄스 풋살 대회 처음 갔을 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물은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한참을 고민했다고. 나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오늘 말씀에서요, 설교의 마지막에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요, 그 말씀이 나와요. 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되고 싶은 선교사가 있어요. 거들고 돕는 선교사. 거드는 건요,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거드는 거예요. 옆에만 있어도 힘이 돼요. 그리고 짐이 많을 때 이거 하나만 들어줄 진짜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돕는 거는 좀 달라.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 전 이제 돕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걸 계속 개발시켜가지고 정말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울 때 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행복해. 나도 행복해. 여러분, 그런 걸 해보세요. 내 마음이 시들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 시들 수 있어요. 저는 2년 후에 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다음 때 말씀해달라고 강력하게 제안받았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2년 후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무것도, 저도 그랬어요. 막 잘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저 잘하는 거 없어요 그랬거든요. 없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안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요, 2년 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섬겨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 보는데요, 제가 감동인 거예요. 사진을 계속 결정하려고 애들 얼굴 보잖아요. 애들의 총기가 이 아이들의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멋있더라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남겨주고 싶었어. 최대한. 최 목사님한테 그랬어. 제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방송일 3건이 들어왔었거든요. 기가 막히게 결정하고 나니까 저한테 그 재정은 큰 돈이에요. 근데 가길 잘했어요. 그거 포기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더 열정이 생겨. 목사님, 우리 한 명이라 놓치지 않고 다 찍어주자. 다 찍어주자. 그 아이들 자기 모습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저렇게 열정이 있는 모습? 그 아이들이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최 목사님 찍어준 내 모습 보면서 내가 감동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최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가기를 결정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온 것도 최 목사님이 저의 그 진심을 알아줘서 고마워서 오게 된 거고. 사실 저 인생 질문과 저 친구는요, 제가 그 일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말씀 묵상할 때였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요, 자기 얼굴에 컴플렉스 많잖아요. 나는 저 사실 키도 작고 얼굴이 까맣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나의 못난 것만 보일 거야. 근데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여러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진을 남기고 싶은지. 저는 제 영상 사진에 다양한 사진을 넣고, 사람들은 하나만 넣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나 사진 되게 많이 넣어야지.
내 멋진 모습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고 예뻐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오버됐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쁘게 촬영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2년 후에 꼭 여러분들 가보세요. 캄스. 네, 너무 특별한 기회가 될 거예요.